네, 2024년 고2 10월 모의고사 3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문학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두 가지 키포인트 잡을게요. 문학,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에요. 사회적 행동. 자, 이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이 있대요.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문학은 독서와 성찰을 장려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서 방 안에서 책을 읽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변화를 단념시킨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독서를 많이 하고 문학을 많이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방 안에서 방 구석에서 책을 읽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가들의 주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문학이라는 게 계속 읽다 보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문학과 그리고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거를 사회 변화를 단념시킵니다. 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단념시킨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성찰을 스스로 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상반되는 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회적 어떤 합의에 대한 사회적 어떤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낮춘다라는 이론적인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고 행동을 더 부추긴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래서 파악이 잘 되실 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상반되는 주장을요. 근데 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냐면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대요. 그래서 문학과 사회적 행동의 이런 관계에 대한 주장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왔냐면요. 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고독한 어떤 독서를 더 장려를 하고 또 내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게끔 장려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서 to engage with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뭔가 고독하게 독서를 하고 성찰을 해보는 걸 권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장려를 하니까 너네 방구석에 들어가서 책이나 읽어. 그리고서 이제 너 성찰이나 해. 라고 이런 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encounters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했으니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들에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들은 뭐예요? 어떤 사회적 변화를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활동들을 오히려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고독한 독서가 있어야 되고 문학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성찰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활동의 활동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어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활동하지 마. 가만히 독서하면서 성찰이나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So at best, 기껏해야 이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껏해야 그것은 조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복잡성에 대한 어떤 단절 또는 인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성은 나한테 맞지 않아. 너 절로 가. 또는 복잡성이 있구나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는 그걸로 이제 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단절이죠. 세상은 복잡해 그냥 복잡하구나 인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엔드로 병렬됐습니다. 이런 수동성과 수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what is에서 what is는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어떤 수동성 그리고 수용성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그거에 그냥 편향돼서 편승해서 그냥 살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문학과 사회적 행동은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 변화를 아예 단념을 하게끔 만드는구나. 그냥 복잡한 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함으로써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론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but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주장 나옵니다. 자, 문학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as dangerous, 위험한 것으로서 여겨져 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has been seen 다음에 as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see라는 이제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dangerous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역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어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조장합니다. 어떤 이제 권위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를 조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주장이에요. 문학이라는 거 어떤 이제 고독한 독서를 이제 뭔가 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떤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문학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문을 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들 행동을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문학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행동을 이제 뭔가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얘기가 뒤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를 하니까 플라톤이 아예 시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에서부터 그냥 시인들은 다 이제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냥 해만 끼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또 이제 여겨져 왔습니다. have been credited, 현재 완료의 수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믿어져 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with 무엇의 탓으로 여겨져 왔냐면 making people 해서 make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satisfied 과거분사 pp가 나왔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들의 삶에 뭔가 불만을 품게끔 만드는 탓으로서 사실은 소설은 믿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A is credited with B 하면 B는 A의 탓으로 믿어지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불만을 품게 만드는 것은 소설 탓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 하냐면 and eager, 굉장히 갈망하는 거죠. for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에 있어서 갈망하게끔 만드는 거 다 소설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플라톤은 뭘 싫어했어요?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시인들 다 추방을 했습니다. 너네들 자꾸 사회적으로 의문 품을 거야? 나가버려 이렇게 했고요. 또 소설이라는 거는 어떤 탓으로, 그러니까 무엇에 어떤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뭔가 새로운 걸 갈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바로 소설 탓이야 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문학 작품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야기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주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y promoting identification 했으니까 동일시를 촉진시킴으로써, 근데 across divisions of class, gender and race 했으니까 어떤 계급이나 성별 그리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시 될 수 있게끔 모두가 이제 동일시 될 수 있게끔 촉진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으로 나누지 말자, 성별로 나누지 말자, 인종으로 나누지 말자,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촉진시킴으로써 책이 계속 장려를 할지도 몰라요. 동료의식을요. 근데 어떤 동료의식이냐면 주격관계 되면서 다음에 바로 동사 나왔습니다. 어떤 투쟁을 단념시키는 어떤 동료의식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 너네들 다 똑같잖아. 뭔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거 단절했잖아.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다 똑같은 동료야. 해가지고 뭔가 투쟁을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책들은요 또한 아주 강한 감정, 이런 불의의 감정을 강하게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불의의 감정이냐면, 어떤 불이냐면 that makes progressive struggles possible 했으니까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강한 불의의 감정을 또한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념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가들의 얘기 뭐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학작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불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문학 작품들은 뭐 이제 탓으로 여겨져 왔어요. 믿어져 왔어요. 근데 with producing changes,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공의, 그러니까 탓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이 변화를 만드는 이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한 예, 바로 뭐가 나오냐면 토마저스의 이제 오두막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지금 명사 컴마 명사 나와가지고 두 개 동격이 되겠죠. 그래서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그 작품은 helped create a reversion 했으니까 어떤 혐오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노예제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혐오감이 대신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로 이제 뒤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어가 조금 길어서 이제 목적격 보어랑 동사 자리가 너무 길어지게 될 때는 멀어지게 될 때는 목적어가 뒤에 후치, 뒤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made possibl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미국 남북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노예제에 대한 아주 강한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문학 작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이 두 문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런 세미콜론 나오기 전에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단념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문학 작품이 또한 뭘 만들 수 있냐면 투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투쟁의 예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죠. 투쟁의 예로서 어떤 문학 작품이 투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예로서 이런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라는 작품을 들어서 남북전쟁이 얘 때문에 일어날 수가 남북전쟁이 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예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니까 좀 잘 이제 문장을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과 우리의 행동,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투쟁에 대한 또는 사회적인 투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문학 작품이 결국에는 뭐하냐면 정치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에 거스른다라는 첫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문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위험해서 그것이 사회적 합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두 번째 실질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예로서 이런 이제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예로서 이제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대한 작품까지 설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굳히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문학 작품 때문에 사회적 투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요. 내용 정리된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어떤 그 문학과 그 사회적 행동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문학이라는 것이 사회적 변화를 discourage, 낙담시키냐 아니면 이제 조장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된 주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뭔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활동들에 문학이 거스른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는 걸 조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예요? 위험한 걸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나한테 의문을 품겠구나 해가지고 시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변화를 이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학이라는 게 보자면 계급, 성별 그리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시를 하도록 촉진을 시키니까 투쟁을 안 하게끔 동료의식을 장려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예전 이야기고요. 사실은 진보적인 투쟁을 오히려 가능하게 만들고 강한 불의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의 예로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학과 행동의 관계는 사회적 의문을 제기하고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주제 요지 나오기 너무 좋았고요. 뭐 내용일치 불일치 또는 지금 어휘 다 이제 그 파란색으로 체크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휘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한 단어를 정말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셔야 변형 문제 푸시거나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정리 잘 해놓으시길 바랄게요.